클릭 감사합니다. 삼토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생, 우리는 망망대해에 던져진 여행자의 삶, 삶이란 늘 평온하고 태평하기만 하고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과 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경랑의 연속이고 그 과정을 항해하는 나뭇잎배다. 태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행복한 여행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거친 파도, 굴곡을 넘나드는 서핑과 비슷하다. 거침없는 인생이라는 파도를 탄다. 서해로 북상하는 태풍, 바비, 비보다는 더 바람이 더 위험하다는데요. 태풍 위험반에 들어가서 강한 비바람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가져다주는 장점, 또 파도 같은 인생에 맞서는 자세,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로 올라온 태풍 바비인데요. 비보다 바람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중 정도 되고 크기는 중형 정도 된다는데요. 그래서 화요일날 25일날 여기서 출발해서 쭉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까지 해서 한반도를 이렇게 벗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태풍이 무섭다는데 우리 예상치보다는 지금 살짝 더 줄어들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해로 북상한 태풍 바비는 바람이 유독 심한 위험한 태풍인데 다행히도 이게 큰 태풍은 없이 아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위험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대체로 좀 큰 피해는 없이 아마 지나가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삶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 위에 나뭇잎 조각배 항해라고 합니다. 인생의 항해 중에 고요와 평화를 바라지만 항해의 바다란 늘 예기치 못한 시련, 풍랑이 몰아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간 것만이 참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늘 파도가 치고 그 파도에 부서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서핑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여행, 인생의 서핑, 인생의 항해에 늘 잔잔한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거대한 파도, 경랑의 시련, 그리고 거대한 무섭고 무서운 어떤 태풍의 시련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풍파의 과정이 바로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을 보면요, 그 순간 속도가 40에서 60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를 쭉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통한다는 것이죠. 근데 피해에 따르면 15m, 풍속 15m는 간판이 떨어지고 기관장이 날아갈 수가 있다. 20m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든다. 그리고 세 번째 30m는 나무가 뽑히고 전신주가 쓰러지고 40은 지붕이 날아가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한 4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50은 콘크리트 건물까지도 붕괴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는 이번에 60까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60은 되지 않고, 45에서 50,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비켜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으로 힘으로 되지 않는 거대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8월 26일 오늘 밤 8시에 목포를 지나서 자정에 군산, 새벽 2시에 태안을 지나서 내일 인천 앞바다로 이렇게 4시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위기가 아직은 완전히 벗겨난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큰 흐름은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지 않나 싶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아직은 좀 조심해야 할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에 가져다 둔 태평 영향의 강도, 강풍을 보면은, 2003년도 매미가 제일 센 일이 제주도를 초속 60m 날아가가지고 정말 대단한 큰 피해를 줬죠, 매미. 그 다음에 2위가 볼라벤 2012년도에 초속 59.5m 있다고 합니다. 3위가 2000년도에 태풍 뿌라빌은 이게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소리네요. 어쨌든 흑산도에 58.3m. 이게 우리나라를 관통하지는 않았군요. 네. 그래서 타이 루사가 초속 56.7m로 지나갔고, 태풍 차바, 그 다음에 최근에 닝닝이 초속 54m로 이렇게 지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닝닝이 대표적인 건데 이번 조속 60m의 폭풍이 예상되어서 새로운 일이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다행히도 예상은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비는 한반도를 살짝 비껴가는 그런 것이고, 닝닝은 상대적으로 좀 더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서 왔네요. 이런 식인데 어쨌든 멀리 좀 벗겨 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좀 줄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태풍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는 건데요. 일단은 물리적인 태풍의 대비 요령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자, 내 지역 정보는 미리미리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라디오 같은 것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위험 정보를 수신 알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 다음에 가족과 사전에 태양에 대비한 약속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의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 요령을 숙지해두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한다. 이런 것이 이제 태풍 대비 요령이라는 거죠. 라디오를 말씀드린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끊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라디오 같은 거 필수적인 것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상용품을 포함해서요. 자, 태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태풍이란 그 저緯도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해서 호위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적도 근방과 극지방의 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그런 것을 조절하기 위한 자연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태풍의 단어 태풍은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그리스 신화 속 괴물 티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태풍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 보니까요.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많은 이점이 발생할 수 있고, 농작물 유실이라든지 침수, 또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은 해수 순환, 바다 생태계 활성화, 물 부족 현상 해소, 지구 남북의 온도 균형을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은 지구의 날씨를 변화시켜주는 주된 원인이 되겠는데요.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낮과 밤,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또 대륙과 바다, 적어도 극지방과 같이 지역 조건에 따른 열적 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고, 비나 눈이 내리게 되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오르내리는 등 날씨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적도 부근의 극지방보다 태양열이 더 많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 저희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면서 호위도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을 바로 태풍이라고 부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태풍이라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장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죠. 파도보다 거센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은 바닷물을 일으켜서 해수를 순환시킴으로써 적조 현상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해줌으로써 해저류와 어류를 풍부하게 하고,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한편 해당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라도 해주게 되죠. 물론 이것을 모으면 이제 계속 그런 큰 효과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에너지 순환 과정과 이런 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수증기를 포함한 생태계의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구는 열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인생은 그야말로 바다의 항해 같고, 그 이외의 나뭇잎, 조각배의 항해라고 하죠. 인생의 항해 중에 고요와 평화를 우리는 바라지만 늘 예기치 못한 풍랑과 시련이 몰아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그렇다고 해서 참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늘 파도가 치고 그 파도에 부서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나서 서핑하듯이 여행하듯이 살아갈 일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서핑은 하늘에 늘 잔잔한 항해에 있어서 늘 잔잔한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거대한 파도, 경랑의 시련, 또 거대한 무서운 태풍의 시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풍파도 인생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풍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질병의 풍파도 올 수 있겠고, 가난의 풍파, 여러 가지 이제 삶과 죽음의 어떤 문제, 물론 이제 이웃과 가족을 포함해서요, 가까운 분들, 그리고 나에게 닥쳐온 풍파와 고난을 외면하거나 그럴 때 탓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피하지 말고, 시련도 인생의 한 과정이고,
그 시련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연의 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 그야말로 초라하고 무기력하기도 하지만 자연의 당당한 또 주인으로 때로는 거친 여행을 즐기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의사로부터 3개월 사망 선고를 받게 됐었는데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너무 다 황망해할 뿐 죽음이라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가 간성 혼수를 겪게 되고 의식을 잃게 되고 또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응급처치로 인해서 겨우 깨어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죽음에 저항한 일밖에 없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초라하고 무기력한 것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 한다는 그야말로 정말 절박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좌절스럽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후회와 눈물, 그리고 미안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거, 또 행복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또 여행하고 싶은 거, 또 즐겁게 살아가야 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큰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삶의 과정인지를 이제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서 겨우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그렇지만 늘 순간순간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산다는 기준이 이제 행복하고 웃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뭔가 베풀고 작은 힘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있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괴로움을 같이 나누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도 같이 나누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그 뒤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실천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훨씬 더 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처럼 죽음을 이렇게 당해보지 않더라도 느끼셔가지고 가까운 분, 특히 부부관계로부터 가족관계, 가까우신 분들한테 더욱더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이 닥칠 수가 있죠. 시련과 도전 속에 여행하는 과정,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서로 헤엄을 치고 또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행과 헤엄 자체가 우리네 삶의 과정이므로 헤엄치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또한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그냥 서핑하듯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즐기는 삶의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련과 경남 풍파는 또 다른 행복한 인생의 여정의 과정이다. 인생 여정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닥쳐온 파도도 폭풍도 그리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헤쳐가는 과정이 그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여행자의 자세이자 또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그것을 즐길 줄 알고 잘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